오늘의 헤드라인 이슈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다시 2020선을 회복했습니다. 장중 1% 이상 낙폭을 확대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 경제가 리세션, 즉 경기 침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올해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밑돌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경기 체질이 허약해졌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다음 달 1일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가기 결정을 하루 앞두고 열리는 회담이라 어떠한 논의가 오고 갈지 주목됩니다. 저금리 상황에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나서면서 올해 상반기 주식과 회사채 발행액이 증가했습니다. 주식과 회사채 발행 실적은 88조 3,176억 원으로 전반기 대비 1조 463억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비도 오고 또 무더위가 정말 심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날씨 속에서도 투자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하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자, 김원호 전문가, 김동혜 대표님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럼 이제 주식 시간의 명암을 알아보는 시간 아싸 인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선 캐스터. 네, 수요일 밤입니다. 오늘장도 잘 대응하셨나요? 오늘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요. 내일장 투자에 대한 지혜 모아볼 수 있는 아싸 인싸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증시를 좀 웃게 했었던 인싸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인싸 소식입니다. 일본의 불매 운동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속옷류에 있어서 좀 짚어드렸는데 오늘은 이 식품주들이 큰 폭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롯데, 제과 등 이 롯데 관련주가 일본산 제품 불매 운동에 따라서 타격을 입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과자류 생산 업체들이 수혜주가 될 것이란 기대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애국주의 움직임이요, 장중에 변동성을 좀 높게 띠고 있기 때문에 애국주 접근하실 때는 투자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주의도 있었다라는 점 함께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인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국회 법사위의 전체 회의에서요, 12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이 첨생법. 자, 이 첨생법이 재논의가 되면서요, 오늘 추락한 바이오주가 좀 힘을 실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움직임이 좀 나타났습니다. 오늘 관련주들의 좀 움직임이 급등을 보였는데요.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입니다. 자, 기존 바이오 의약품 관련 규제를 일원화시켜서 좀 더 신속한 허가를 위한 취지로서 이 첨생법 발의가 됐는데요. 자, 재논의가 됐기 때문에 오늘 반짝였는데 계속해서 추이 지켜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증시를 앞불사 좀 아쉽게 했었던 아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아싸 소식은요, 바로 코스피 지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10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서요, 그 경계감이 지속됐고 게다가 수급조차 악화됐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또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도 공개가 됐는데요. 물론 예상치, 이 잠정치에서 삼성전자의 실적은 예상이 됐기 때문에 주가 반영은 어느 정도 미미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영업이익 실적, 이 반토막이 난 거에 있어서는 크게 우리가 가져가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우려는 있을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이 반도체 관련해서요, 업황 부진에 대한 부분 우려는 싣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다음 아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내수도 부진했다라고 하는 통계치가 나타났습니다. 복합 불황으로 확산이 되는 건 아닌지 그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건데요. IMF 이후에요, 가장 심각한 제조업 생산 능력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또 이 내수를 구성하고 있는 소비와 서비스의 생산 부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조업 부진 같은 경우는 6분기 연속해서 좀 하락세이고요. 이 소비와 서비스업 생산 같은 경우도 감소세로 돌아선 지가 오래됐다라고 합니다. 하반기 일본 수출 규제 계속한 이슈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경기 하방 압력을 좀 멈춰주게 할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러한 평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 잘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장 아싸 인싸 소식 살펴봤습니다.
네, 일본의 불매 운동 관련 반사이익, 이번에는 식품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첨생법이 재논의되면서 바이오주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FOMC 경계감과도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으로 좀 불안한 모습 보였고, 또 내수도 부진하다는 소식까지 여러 이슈들이 참 많이 나왔는데요. 이 중에서 전문가님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원호 전문가님, 어떤 이슈에 눈길이 많이 가셨나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 개인적으로도 좀 기대했던 첨생법이 지금 국회 이 본회의 상정을 내일 상정을 합니다. 거기서 통과가 된다면 일단은 바이오 업종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런 측면이고요. 특히 이제 줄기세포 관련주라든지 이런 종목들 제가 관심 있게 보았던 차바이오텍이라든지 헬릭스미스 그리고 프로스테믹스 같은 종목들이 긍정적인 어떤 모멘텀을 이룰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월말장인데 보통 월말에는 기관이나 뭐 윈도우 드레싱이 펼쳐지는 게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봤을 때 바이오 업종이 지금 대부분 포진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은 오늘 장중에 610포인트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면서 오후장 들어가면서 630, 즉 하루 변동폭이 한 3%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코스닥 시장은 특히 바이오 업종이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코스닥 시장은 단기적인 반등권에 들어온 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내려지고요. 그래서 650을 걸터앉는 그런 흐름이 있다면 일단 단기적으로 바이오 제약 업종의 강한 흐름을 기대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첨생법 재논의가 확실히 돼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정말 바이오주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줄기세포 관련주나 바이오 업종 전반적인 반등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동희 대표님, 여러 이슈 중에 어떤 이슈에 눈길이 가셨나요? 저도 똑같이 첨생법을 말씀드릴 텐데요. 네. 제가 지난주에도 좀 강조를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 첨생법은 통과가 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제가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본회의만 남겨놓고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는 절차를 보면 소회의를 통과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전체 회의를 통과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남은 게 본회의인데 모든 쟁점들은 전부 다 이제 소회의에서 다 이제 쟁점을 논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회의를 통과하면 전체 회의와 본회의는 그냥 형식적인 요식 절차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동안 전체 회의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법안이 통과가 되지 못했던 거는 이 첨생법의 문제가 아니라 여야 간의 정쟁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이 이제 본회의에 대한 합의를 보면서 임시국회에 대한 합의를 보면서 이제 전체 회의도 통과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본회의는 뭐 어떤 천지개벽이 되지 않는 이상은 그냥 통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을 기정사실화해서 대응하셔야 된다는 말씀은 제가 지난주에도 이미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세포치료제 안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 같은 거고요. 이 대표적인 수혜주이고 그다음에 인공장기 관련주 그리고 이 줄기세포라든지 인공장기 관련주들의 비임상 실험을 도와주는 신약 개발 지원 관련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바이오톡스텍 같은 종목이 오늘 10% 이상 급등하면서 마감된 게 바로 이러한 이유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동희 대표님도 역시나 첨생법 이슈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8월 1일 내일 본회의만 남은 상태인데 사실상 통과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바이오주의 상승 계속해서 들리는 대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싸인싸 자세히 짚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투데이 핫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선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장을 들썩인 투데이 핫 종목 5가지 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볼 종목은요, 바로 KTH입니다. 오늘 2분기 호실적을 기록하면서요, 무려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2분기 커머스 사업이라든지 콘텐츠 유통, 또 ICT 플랫폼 사업 매출이요,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움직임을 보였다고 하고요. 영업이익도 흑자를 기록했다라고 했죠. 오늘 종가 상한가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5,700원 만들었네요.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미스터 블루입니다. 미스터 블루의 자회사죠. 새로운 신작 게임을 곧 출시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역시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는 이 에오스 레드라는 신작 게임을 곧 발표한다라는 건데 사전 예약자 수가 7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이 되면요, 정식 출시 예정일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요. 좀 더 시장이 반짝반짝 기대를 모은 것으로 보입니다.
맞췄습니다. 자, 장 후반에 상한가 기록했고요. 7,040원 종가 형성한 모습 확인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가시죠. 다음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오늘 삼성 SDI 계속해서 뜨거운 특징주로 좀 많이 살펴보실 수 있었겠는데요. 역시나 2분기 전반적인 사업 부문의 양호한 실적 덕분에요.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움직임까지 나타났습니다. ESS 사업의 정상화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에 있어서의 매출 증가로 실적과 수익성이 향후 계속해서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분석도 나왔고요. 또 증권가에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오늘 포착이 됐습니다. 종가 확인해 보실까요? 오늘 차트 보시면요. 5.06% 뛰어오르면서요. 12,000원이나 올랐습니다. 24만 9,000원에 거래 마친 모습 확인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보시죠. 크라운 혜태 홀딩스인데요. 역시 이 식품주도 오늘 빼놓을 수 없는 특징주 중에 하나겠습니다. 인사 소식에서도 살펴보셨죠. 롯데 제과 등 좀 일본산 제품에 있어서의 그 불매 운동에 따라서 타격을 얻게 되면서 대체할 수 있는 이 과자 생산하는 업체들이 좀 수혜를 얻게 된 건데요. 자, 크라운 혜태 홀딩스는 물론 뭐 크라운 제과 등 역시 큰 폭의 움직임 보였습니다. 그중에서 크라운 혜태 홀딩스 볼까요? 오늘 1,100원 올랐습니다. 10.43%까지 뛰어오르면서요. 11,650원 기록한 모습이고요. 장중 초반에는 13,650원까지 터치한 모습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죠. 마지막 종목은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자, 아모레 퍼시픽이요. 2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2분기만의 어닝 쇼크는 아니었습니다. 아모레 퍼시픽이요. 11분기 연속해서 영업이익이 감소세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시장의 우려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서 이 이니스프리 그리고 마몽드에 있어서의 브랜드 광고 비용을 좀 많이, 마케팅 비용을 좀 많이 썼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영업이익이 감소세이지 않았나라는 증권가의 분석 나왔습니다. 오늘 종가 확인해 보시죠. 6.04% 미끄러지면서요. 14만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 장을 들썩인 투데이 핫 종목 살펴보셨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일단 상한가를 직항한 KTH 그리고 미스터블루 거기에 또 상승을 했던 삼성 SDI와 크라운 혜태홀딩스 하지만 또 어닝 쇼크를 보였던 아모레 퍼시픽까지 정말 쟁쟁한 핫한 종목들 5가지가 있는데 전문가님들은 과연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하셨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원호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눈길이 많이 가셨어요? 예, 저는 오늘 크라운 혜태홀딩스 이 종목을 장중에도 지켜봤고 그다음에 핫한 종목을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자, 일본 제품의 불매 이 운동이 확산이 되면서 어떤 순환매적인 성격이 좀 짙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차트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토 진로홀딩스 일본 맥주의 불매로 급등한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 지금 크라운 혜태 같은 경우는 까자리로 확산되면서 지금 장중에 상한가를 한번 찍었죠. 상한가를 찍고 그다음에 음봉 마감을 했는데 여기서 수급을 보시면요. 기관에서는 지속적인 이 매수가 들어온 상태에서 아직 매도가 나오지 않았죠. 그다음에 오늘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두드러졌습니다. 그리고 갭 상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갭 부분을 메꾸는 그 1,100원, 11,000원대까지의 눌림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실적으로도 연관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저점 매수는 가능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금 바이오 업종 전체에 대한 어떤 흐름이 강세로 흘러간다면 일본 수출 규제와 연관된 그러한 업종은 일단 눌림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되 일단 11,000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무난히 접근할 수 있는 걸로 보였습니다. 네, 일본의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되면서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혜태 과자, 크라운 혜태홀딩스가 상승을 했는데요. 단기 눌림목 매수 가능을 판단해야 된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동희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자, 전문가님은 여러 특징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 보셨나요? 네, 뭐 크라운 혜태홀딩스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번 일본 무역 규제의 핵심되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일본과의 무역 분쟁은 쉽게 안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대신에 여기서 이제 핵심 종목과 변두리 종목을 이제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근데 핵심 종목은 뭐냐면 소재 관련주입니다. 이게 소재 관련 종목군들은 회사 자체가 이번 이슈를 통해서 레벨업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불매운동 관련주들은 감정에 개입된 감정적인 그런 수혜주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오늘 크라운 해태홀딩스가 올랐을 때 장중에 상한가까지 갔다가 끝날 때는 10%, 지금 엄청 밀려서 끝났습니다. 다 윗꼬리를 달고 있고 추세적으로 올라가지 못한 이유는 바로 실질적인 수혜주가 아니라 불매운동 관련주들은 감정이 호소한 관련주이기 때문에 절대로 올라갈 땐 따라가시면 안 되고요. 갖고 있다가 급등하면 파는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동희 대표님 역시 크라운 혜태홀딩스를 뽑아주셨는데요. 장중 급등 이후 상승폭을 반납하고 또 여기저기 좀 약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대응을 잘 하셔야 된다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오늘 장을 뒤흔들었던 뉴스와 특징주까지 짚어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바로 그 시간 스탁세일즈로 돌아오겠습니다. 머니W가 심혈을 기울여 기획하고 제작한 스탁세일즈 시간입니다. 오늘도 엄청난 전문가분들 나와주셨는데요. 그냥 나와주시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엄청난 종목까지 함께 가지고 나와주셨다고 해서요. 계속해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머니W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개설했는데요.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포털 검색창에 머니W라고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나오는 첫 번째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 꾹 눌러주시면 저희 홈페이지와 연결이 됩니다. 들어오시면요. 정말 든든하고 멋진 저희 전문가분들의 사진 보이시죠? 그 밑에 보면 방송 입장이라고 있으실 겁니다. 이 방송 입장 눌러주시면요. 오늘 밤 11시 잠시 뒤 공개가 될 오늘의 승자가 알려주는 시크릿 종목까지 공개가 되고요. 또 시크릿 종목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종목 상담 고민도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무료 방송 함께 해주시는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까지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또 저희가 추첨을 했는데요. 당첨자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끝자리 번호가 2569님이시네요. 자, 무료 방송 이용권 타셨으니까 꼭 성공 투자하시길 제가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스탁세일즈 시작하기 전에요. 지난주 수요일에 있었던 이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 살펴봐야겠죠? 정말 더 궁금해지는데 화면 보여주세요. 네, 지난주 추천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김동희 대표가 가지고 와주셨던 서부 T&D가요. 7월 29일 고가 기준으로 2.23% 올랐고요. 자, 아모그린텍 김원호 전문가가 가지고 와주셨죠. 7월 26일 고가 기준 6.60%까지 뛰어 올랐습니다. 자, 그렇다면 승자는요? 네, 축하드립니다. 김원호 전문가가 이번 주 우승자가 되셨네요. 우승 종목은 아모그린텍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승자와 패자를 확인하고 나니까요. 오늘 공개될 종목 더 기다려지시지 않으세요? 저와 함께 확인하러 가보시죠. 네, 오늘 수요일인데요. 오늘 어떤 종목이 공개가 될까요? 빈칸입니다. 하지만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자, 일본의 수출 규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속에서요.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최대 수혜주 찾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주도주 발굴의 대가 김동희 대표의 스탁세일즈 많이 기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전문가분께서 기다리고 계시죠. 오늘의 승자시네요. 자, 단타의 기적, 미라클. 김원호 전문가께서 가지고 오신 종목은 6글자네요. 뭔가 궁금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공작기계 부품 관련주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한번 잠시 뒤 더 기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원호 전문가 같은 경우는 승자시기 때문에요. 잠시 후 밤 11시에 무료 방송 있습니다. 함께 들어오셔서 시크릿 종목 그리고 간단한 종목 상담까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김동희 대표와 먼저 이 일본 수출 규제에 있어서의 최대 수혜주가 뭔지 스탁세일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니W 채널 고정!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이즈인가? 자, 오늘의 첫 번째 스탁세이즈 종목을 소개하기 전에요. 전문가님이 추천하신 어떤 종목이요? 무려 어렵다는 목표가를 달성했다고 하는데 저 도대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거든요. 좀 알려주세요. 네, 뭐 잘 아시는 경인양행입니다. 요새 그 폭락장에서 굉장히 좀 많이 올라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7,000원이 안 됐던 것 같은데 11,000원 오늘 제가 이 방송에서는 네. 10,000원을 말씀드리고 다른 방송에서는 11,000원을 말씀드렸는데 11,000원을 딱 찍고 오늘 좀 내려왔어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 수익을 다 많이들 내셔서 뭐 저한테 연락도 많이 오고 하시는데 일단은 제가 이 방송을 같이 하는 동안은 뭐 경인양행 같은 종목들을 많이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저는 뭐 경인양행 이제 내려왔으니까 또 사야죠. 네. 기억하실 거예요. 하반기 최대의 주도주가 될 것이다라는 말만 기억하시고 제가 드리는 목표가가 도달하면 팔고 다시 내려오면 사고 이런 전략으로 좀 하시고요. 아마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다시 언급을 드리겠지만 추가적으로 아마 좀 8,000원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여러분들 분할 매수 관점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어렵다는 목표가 10,000원을 뛰어넘어서 11,000원에까지 올라왔으니까요. 자, 김동희 대표님의 첨삭 잘 들으시고 참고하셔서 계속해서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종목 바로 시작해 볼까요? 5글자입니다. 바로 KPF인데요. 어떤 회사인가요? 일단 이 회사는요, 그 볼트 회사예요. 볼트 많이 들어보시죠? 볼트 네. 회사인데 그냥 볼트가 아니라 특수 볼트입니다. 그래서 플랜트라든지 건설용 장비 이런 데 들어가는 이런 볼트를 만드는 회사인데 업력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무려 1963년도에 설립이 된 그러한 회사고 이 제품은 이 고장력 볼트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전량 수입하던 제품입니다. 근데 이걸 국산한 회사가 KPF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국산에서 일본의 역진출에 성공을 했고 지금 일본 민간뿐만 아니라 지금 관급 공사까지 지금 수주를 하고 있는 그러한 회사가 바로 KPF다. 그래서 건설용 특수볼트, 고장력 분야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볼트 최대 또 회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좀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 유명한 광안대교, 거기에 영동대교, 그리고 뭐 타워팰리스라든지 2010년 남아공 아프리카 아시죠? 거기에서 월드컵이 열렸는데 거기 경기장도 이 볼트가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건축물뿐만 아니라 자동차에도 KPF의 이 기술력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만큼 정말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회사인데 그런데 또 반전 매력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일본의 수출 규제가 되면서 또 확대한다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혹시나 강경화 장관께서 그 일본 외무장관하고 만나면 이 문제가 좀 풀리지 않을까 했었는데 일본 쪽에서 오늘 제가 방송을 오다가 보니까 거기서 이제 제가 본 뉴스에 의하면 일본 쪽에서는 전혀 의사가 없다. 화이트리스트를 그냥 예정대로 제외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아마 내일부터 다시 한번 또 좀 강하게 좀 점화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시세가 이제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된 핵심주 찾기에 이제 몰리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 지금 많이 올라간 종목보다는 핵심주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오르지 못한 종목들을 발굴하고 소개시켜 드리는 게 이제 제 임무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KPF를 말씀드리는 건데 왜 이게 또 숨겨진 최대 수혜주냐 하면은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한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봇 감속기라고. 네. 이게 로봇에 들어가는 이제 정밀 감속기인데 이게 일본에서 100% 전 세계를 거의 지배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대체할 수 있는 이런 회사가 없었는데 이게 이제 SBB 테크라는 회사에서 정밀 감속기를 국산화해서 양산에 성공했는데 이 회사를 KPF가 작년 10월에 인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SBB 테크라는 회사는 기술도 있고 굉장히 이제 뛰어난 이러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제 일본 업체들의 진입 장벽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이제 뛰어넘을 그러한 어떤 자본이라든지 영업망이라든지 이게 부족했는데 KPF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KPF가 인수를 하면서 이 회사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작년 11월에 기관 투자자들 다 모아놓고 이제 SBB 테크에 대해서 이제 KPF가 설명회를 갖는 지금 굉장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이제 SBB 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에도 진출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업체들이 독점하고 있는 감속기 부분에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무역 분쟁이 될 가능성이 큰데, 그렇게 된다면 마치 경인량이 올라갈 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국내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두 가지 핵심 부분에 걸쳐서 이제 수혜를 입을 업체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이 핵심 품목이 이제 그 정밀 감속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이것에 네. 대한 수혜가 틀림없이 예상되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일본이 100% 네. 그 독점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또 기술력을 가진 회사를 인수하면서 로봇용 정밀 감정기에 대한 이제 수요가 있을 때 그 폭발적인 성장을 할 것 같았는데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 좀 이슈가 들었거든요. 대란이 일어났어요. 바로 일본의 볼트 대란이 일어났대요. 근데 거기에 대한 최대 수혜를 또 이 종목이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거꾸로 네. 일본은 지금 그 KPF의 볼트가 없으면 건물을 못 져요. 아, 쉽게 말하면 자재는 다 있어도 이걸 연결하는 고장력 볼트가 일본에는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은 지금 아베가 들어선 이후에 완전 초호황 국면을 접어들면서 그동안 이제 수십 년 동안 일어나지 않았던 어떤 그 SOC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재건축 수요가 지금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20년도에 이제 동경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동경 올림픽에 대한 수요도 지금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고장력 볼트 품귀 현상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일본에서 이거 모자라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이거를 일본에 역수출하고 있는 회사는 지금 KPF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KPF가 갖고 있는 이 기술력과 고장력 볼트에 대한 부분들은 역으로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제공을 안 하면 일본이 아쉬운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KPF의 제품을 수입해야만 하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이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민간뿐만 아니라 이제 관극공사까지 이 KPF는 맡을 가능성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회사에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KPF라는 회사는 만성적인 저평가된 회사예요. 찾아보시면 엄청나게 좋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전혀 알려지지가 않았던 그러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회사가 이러한 일본과의 이슈를 계기로 해서 이제 시장에 이렇게 좋은 회사가, 이렇게 저평가된 회사가 있었구나라는 게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도 지금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지 않고 시장의 하락과 더불어서 도매급으로 내려온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이 아주 절호의 매수 기회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정말 초저평가된 종목인데, 이것이 이슈와 만났을 때 제가 주도주가 된다고 말씀드렸던 건 기억나죠? 네. 그러니까 주도주의 조건은 저평가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은 많지만 이것이 시대적 흐름과 만나서 트렌드와 엮여야 된다. 그래서 이슈가 생겨야 되는데, 지금이 바로 KPF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본 볼트 대란의 최대 수혜주가 될 것 같은데요. 고장력 볼트의 국산화, 그래서 일본에 역수출을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의 성장이 더 기대가 됩니다. 만성 저평가,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라고 하니까요. 좀 시청자분들 꼭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투자 포인트 모아서 정리 도와드릴게요. 두더주 발굴의 대가 김동희 대표가 오늘 가지고 와주신 종목 저와 함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성적 저평가를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했는데요. 자, 함께 판례를 보실까요? 자, 오늘 갖고 와주셨던 종목 계속해서 KPF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의 수출 규제에 있어서 지금 장기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숨겨진 반사 이익이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더군다나 지금 매수 타이밍이라고까지 자신 있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또 어떤 포인트들이 있는지 볼게요. 자, 로봇용 정밀 감속기가 원래 사실 일본에서 전량을 수입해 왔었는데요. 자, 이것을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을 인수하게 되면서 이제 국산화 양산 포인트까지 갖게 되니까 엄청난 수혜를 조만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고장력 볼트에 있어서 일본에 있어서 오히려 역수출을 하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 기술력을 어느 정도 입증을 한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요. 아니 근데 전문가님, 제 말 잘 들리고 계시나요? 잘 들리시나요, 전문가님?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귀를 쫑긋해서 지금 듣고 계셔가지고요. 제가 옆구리가 좀 따갑습니다. 자, 근데 제가 먼저 짜잔, 이 차트를 먼저 받지 않았습니까? 전문가님, 계속해서 이 실적도 좋고 이 투자 포인트 관련해서 내용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지금 좀 보시면
주가가 장기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 모양새예요. 그죠? 이거 좀 설명 잘 해줘야 되실 것 같은데요. 주가가 이제 어떤 펀더멘탈 대비해서 터무니없이 내려왔을 때는 아주 좋은 매수의 기회죠. 네. 근데 이게 지금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8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요? 그리고 네. PER 수준으로 7배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정말 상태죠. 낮네요. 근데 지금 왜 이렇게 주가가 계속해서 내려왔냐면 네.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손절변 물량을 내놓으면서 계속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코스닥에서 펀더멘탈과 무관하게 내려온 종목 보면 전부 기관들이 공공의 적입니다. 좀 아쉽네요.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좋은 종목 내려올 때 계속해서 분할 매수해서 주가를 부양하고 좋은 종목을 키워줘야 되는데 좋은 종목이 지금 떨어지는데 앞장서서 지금 어떻게 보면 코스닥의 공공의 적이 기관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기관 투자자들이 다 팔고 난 종목이 올라가는 현상이 많습니다. 경인양에도 기관들이 다 팔고 나니까 올라갔죠. 그래서 이 KPF 같은 종목도 기관들의 물량이 장기간 다 나왔다. 이제 더 이상 나올 물량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반등이 좀 하락이 이제 굉장히 장기간 슬금슬금 내려온 종목은 반등이 나올 때 굉장히 가파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진 종목은 올라갈 때 이 바운딩이 슬금슬금 되게 미약하게 나오는데 장기간 천천히 떨어진 종목들은 어떤 이슈가 나오면 한 번에 이렇게 1, 2, 3 이렇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수급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아주 좋은 기회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절대저평가 상황과 시대적인 어떤 상황 여기에 딱 부합하는 종목이 KPF고 제가 볼 때는 이 가격은 이제 안 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자, 이 기회는 안 온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매수 타이밍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정확하게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는 무엇인지 가격 전략 좀 알려주세요. 지금 오늘 뭐 종가가 이제 뭐 한 4,220원밖에 되지 않는데요. 네. 뭐 손절가는 큰 의미는 없지만 제가 이제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에서 한 3,800원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목표가는 1차적으로 5,300원 정도 이제 1차적입니다. 1차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뭐 이거는 아주 최소한의 목표가고 물론 그 이상의 목표가 제가 5,300원 정도가 되면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00원이라는 목표가는 단기적인 투자자의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자, 김동윤 대표님이 추천하신 KPF 매매 전략까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또 한번 정리를 도와드려야겠죠? 투자 포인트와 그리고 매매 전략까지 묶어서 정리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소중한 종목을 또 가지고 와주셨네요. KPF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는 거니까 판넬 잘 봐주세요. 자, 일본의 수출 규제 숨겨진 반사이익이다. 그러면서 이 로봇용 정밀 감속기 그동안 일본에서 수입했는데 이제 국산화 양산에 가능한 기술력 갖고 있는 곳 KPF였습니다. 또 일본의 역수출까지 하고 있다네요. 자, 이 종목 어떻게 접근하시면 좋겠냐 했을 때 1차적인 목표가는 5,3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잘 체크하시고 1차적인 목표이니까요. 이 부분까지 잘 도달이 되시면 추후에는 우리 김동희 대표께서 추가적인 전략 세워주신다고 합니다. 자, 손절 라인 3,800원 잘 지켜주셔서요. 성공 투자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만성 저평가, 하지만 이제는 날아오를 타이밍, 바로 KPF였고요. 마지막 찬스로 화면을 통해 정리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이즈인가? 자, 오늘은 우승자 김원호 전문가님과 함께 하는데요. 지난주 추천주 아모그린텍 정말 상승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잠깐 빠졌었는데 1초 봉으로 봐도 봉 한 개짜리가 빠른 하락과 회복이 바로 일어났거든요. 자, AS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축하드리고요. 네, AS 감사합니다. 어떤가요? 지금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을 드리고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시장이 이제 폭락을 하면서 같이 빠졌죠. 그러나 오늘 밑거리를 강하게 달고 양봉은 아니지만 긴 밑거리를 달면서 지금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12,000원을 회복하면 탄력적인 상승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일단 홀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요. 그러나 이제 시장이 또 안 좋게 진행이 된다면 일단 손절가를 저점을 붕괴하는 손절가를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AS 아주 임팩트 있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암호그리드 보유하신 분들은 또 김원호 전문가님의 AS 잘 받으셔서 성투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잠시 후 11시에요. 바로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김원호 전문가님의 무료 방송 주제는 급등주는 캔들 형태와 거래량에 숨어 있다라는 주제로 하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스탁세이즈 종목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의 종목은 바로 서암기계공업 입니다. 자, 이 서암기계공업은 이름처럼 기계공업과 좀 관련이 있는데요.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다방면에서 생산을 하고 이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서암기계공업 같은 경우는 기어라든지 그다음에 척, 실린더, 그리고 커브 커플링이라고 공작기계 부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죠. 네. 그래서 최근에 선박용하고 산업용 대형 기어류 그리고 감속기를 전문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신성장 동력으로 철도용과 산업 로봇용 기어를 생산하고 있죠. 특히 철도용 기어 같은 경우에는 현대 로템의 어떤 납품을 통해서 품질을 인정받은 상태고 최근에 국토부는요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를 통해서 부산과 강릉 간에 동해선을 전 구간을 전철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철도형 기어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당사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산업 로봇용 기어도 지금 매출 증대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기술력을 인정을 받아서 일본으로도 지금 수출이 기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공작기계 전체 업종 자체는 일단 불황에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당사는요. 이 원가 절감이라든지 인건비의 감소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금 상승하는 국면에 있고요.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69% 상승하는 그러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이 상승했네요. 그런데 이제 공작기기뿐만 아니라 뭐 선박 엔진, 풍력기기 등에도 이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런 다방면에서 일단은 메인 1위는 공작기계인데 그 외에도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예, 2019년 지금 매출 같은 경우는 이 전반적으로 좀 약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업황 자체가 좀 부진하지만은 지금 매출이 지금 증가 상태가 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 또한 지금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실적이 성장세에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골고루 잘 성장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서암기계공업은 수급 흐름도 참 양호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수급 주체들이 들어온다는 이유는 어떤 뭔가 호재가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호재가 뭐예요? 예, 8월 2일 날 우리나라 국무회의 같은 가기가 지금 일본에서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지금 한국이 포함된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를 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시장에 이슈화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복성 어떤 이 규제를 강화한다라는 측면에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지금 대일 의존도가 지금 굉장히 높은 이 공작기계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공작기계를 수입하는 규모가 한 1조 한 5천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이제 일본으로부터 한 43%의 한 6,500억 정도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대표 공작기계 업체에 그러면 현대위아라든지 두산공작기계 이렇게 있는데 이러한 업체들은 일단 일본의 의존도가 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한 2% 선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나 중소업체 같은 경우는 일본의 이 의존도가 50%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8월 2일 날 가기를 통해서 백색 국가의 리스트에서 제외가 된다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사 이익으로 이 당사가 수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도 상승 탄력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차트를 보니 한 차례 먼저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중요한 건 2차 상승을 위한 매수 타이밍이 참 중요한데 전문가님 이게 가능할지도 궁금하고요. 전문가님이 항상 밀고 계시는 게 바로 단타의 기적 신호잖아요. 예. 이게 적용이 되나요? 예, 단타의 기적 첫 신호가 들어온 시기는 7월 10일 정도 되죠. 강하게 상승했던 6,600원대에 지금 상승하는 그 당시에 이제 단타의 기적의 신호가 들어온 상태에서 1차 상승을 했습니다. 1차 상승을 하고 지금 눌림이 들어온 상태에서 지금 오늘 강하게 아침에 강하게 뻗다가 지금 전체적으로 수출 규제 이쪽 이 종목들이 지금 다 고점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 또한 같이 밀렸습니다. 그러나 작년 11월 달에 보시면요. 작년 11월 차트를 잠깐 보시면 강하게 상승해서 지금 10,000원대까지 상승을 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가 지금 거래 없이 지금 강하게 빠졌어요. 빠진 상태 이 저점에서 다시 강한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이거는 이 6,500원만 하회하지 않는다면 재차 강하게 상승할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점 매수 관점으로는 굉장히 좋은 상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김원호 전문가님의 비법이죠. 단타의 기적 시그널 포착 얼마나 잘 적용되는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종목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정리 들어갑니다.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인 미라클, 이 단타의 미라클, 단타의 기적 김원호 전문가가 가지고 와주셨던 이 종목 저와 함께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은 서암기계공업이었습니다. 공작기계 부품 관련주였는데요. 현재 매출도 영업이익도 상승 중이라고 합니다. 더 기대가 되시죠? 다음 투자 포인트 보시면요. 또 수급폭도 굉장히 현재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상승 탄력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차트를 열심히 분석해 주셨는데요. 덕분에 저도 차트 공부를 좀 하게 됐어요. 자, 이 2차 상승을 위해서 응축 흐름이 포착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강력한 장대 양봉이 딱 보이면서 1차 상승의 움직임이 탄력을 받았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이 박스권에서 보이고 있는 이 부분 6,500원까지 내려가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2차 상승을 할 수 있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예. 저 잘 차트 분석했나요? 예, 아주 깔끔하게 잘하셨네요. 와,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또 질문이 생겼네요, 전문가님. 계속해서요, 이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테마주들이요, 좀 주춤하는 움직임이 이제 서서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좀 더 상승 탄력 테마로 가져가기에는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닌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이 부분 속 시원하게 알려주시죠. 예, 아직까지는 뭐 그 이슈가 살아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번 주 금요일 날 그 백색 국가 리스트의 결정 가부 여부가 지금 결정이 될 건데 그러나 현재 아베 일본 정부의 행동으로 봐서는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을 보시면요, 아직 고점 신호는 나온 상태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오늘 전반적으로 이 수출 규제 이 종목들이 밀리는 흐름을 보였지만 아직까지 차트상은 고점 신호가 전혀 없다. 그래서 큰 부담 없이 접근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고점이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종목이라도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가격이잖아요. 뭐니 해도 가격. 그래서 가격 전략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예, 가격은 오늘 종가가 7,160원에 마감을 했는데 7,100원에 일단은 매수가를 드릴게요. 7,100원의 매수가를 저점 매수하시고요. 대신요, 손절가는 필히 지켜야 될 가격대가 앞저점이 6,550원입니다. 6,580원이죠. 그래서 6,500원을 하회하면 일단은 떨고 나오는 걸로 그렇게 하시고요. 단기 목표가는 재차 상승이 된다면 9,200원, 앞고점이 지금 8,900원인데 9,200원을 목표가로 설정을 해서 그렇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원호 전문가님이 추천해주신 서암기계공업. 자, 매수 전략까지 아주 자세하게 짜주셨는데요. 자, 지금 막 채널 돌리신 분들 계시죠. 그래서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저희가 정리 한번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전략까지 묶어서 다시 한번 정리 들어갑니다.
김원호 전문가가 가지고 와주신 서암기계공업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매매 전략까지 함께 해보시죠. 판넬 한번 봐주실까요? 자, 서암기계공업 공작기계 부품 전문 기업입니다. 또 수급이 현재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2차 상승을 위해서 현재 지금 발돋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까지 차트 분석 열심히 해주셨는데요. 자, 이 종목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매매 전략 매수가 저점 매수로 7,100원 잡아주셨고요. 단기적인 목표가 앞 전고점이 8,900원이었는데요. 9,200원까지 목표가 집어봐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손절 라인은 현재 크게 상승한 이후의 저점 라인이었죠. 6,500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 하회한다면 꾹 털고 나와 주실 수 있도록 부디 당분 말씀드렸으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네, 전문가님 저희가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까 예. 단타의 기적, 2차 상승을 위한 응축, 그 응축 힘을 모으고 있는 흐름을 포착했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일단은 주가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그냥 계속 상승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 상승 이후에 눌림의 과정을 통해서 재차 상승을 위한 시세의 응축 과정이 필요한데 그러한 과정 속에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자, 응축 흐름까지 포착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서암기계공업, 이제 2차 상승을 곧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매수 타이밍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화면을 통해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Money W. Money W. Money W. 지금까지 열정적으로 종목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방송이 끝나도 11시부터 김원호 전문가님의 무료 방송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아까 급등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을 말씀해 주실 건가요? 예, 급등주는 이 캔들과 거래량 속에서 숨어 있다라는 주제로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캔들 형태 거래량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무료 방송에 뒤이어 가장 또 중요한 게 있잖아요. 바로 시크릿 종목인데요. 시크릿 종목에 대한 힌트 조금만 주세요. 예, 시크릿 종목은 300% 급등한 클래시스의 그러한 흐름을 기대한다라는 측면. 그다음에 두 번째 핵심 포인트는 영업이익이 400% 증가를 했고요. 순이익이 340% 증가한 아주 우량한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오늘 참석해서 핵심 종목, 급등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참여해서 많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2의 클래시스 등극이 기대되고 영업이익 400% 그리고 순이익이 330% 급증이 된다고 하는 예상되는 그 종목이니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종목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김원호 전문가님의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죠? 포털 사이트에서 머니 W를 검색하신 다음에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들어오시면 첫 번째 페이지가 보이고 아랫부분에 내려가서 김원호 전문가님의 사진 아래 방송 입장 보이시죠? 여기를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무료 방송에서 많은 정보 얻어갈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들, 그리고 궁금한 이슈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상담 요청해 주시면 말씀해 주시니까요. 여러분 하나하나 자세하게 물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오늘 종목부터 이슈까지 다양하게 다뤄봤는데요. 저희는 내일 더 좋은 정보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